안녕하세요. 주식관계학교입니다. 오늘은 시장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미친듯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미친듯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모릅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이번 시장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무슨 개소리냐고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시장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번 시장을 통해서 많이 건방졌다는 걸 느꼈고요. 예측하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은 이런 처음에 급락장 이후에 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반등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지금 전혀 예상이 틀렸죠. 그냥 외바닥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최근에도 이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에도 2000포인트에서 한번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좀 창피합니다. 그 2000포인트에서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게 여기 장기 이평선, 이 회색 선이 200일 이평선이고 이 검은색 선이 100일 이평선인데요. 이 이평선들이 지금 모이는 구간이 2000포인트였죠. 이 2000포인트에서 그 2000포인트는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라운드 피겨, 공공단위. 우리가 이 라운드 피겨 값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물건을 우리가 이마트나 대형 마트에 가면 9,900원에 많이 팔죠. 9,900원에. 이 만원짜리 물건을 9,900원에 많이 팔죠. 그게 단돈 100원이 싼 건데 이런 마케팅을 대형 마트에서 많이 하는 게 이 공공단위, 이 만원이라는 이 공공단위에서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느끼는 그런 뇌에서 신호를 받아요. 뇌에서 비싸다는 그런 신호를 받습니다. 뇌에서. 근데 이게 100원을 깎았을 뿐인데 9,900원에 100원을 깎았을 뿐인데 이 뇌에서 싸다고 생각하는 싸다라고 하는 짭통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100원 차이의 이 마케팅에 많이 속아 넘어가서 내 이 짭통 신호에 속아 넘어가서 많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라운드 피겨 값이 굉장히 심리적인 가격대다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00포인트에서 라운드 피겨 값, 뭔가 공공단위에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평선들이 지금 모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이 나오고 있을 것이다.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평선의 기본 개념은 저항과 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 약간의 한 4일 동안의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 돌파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거기에 홍콩, 미국하고 이 홍콩을 가운데 두고 이 잡음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좀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측을 했었는데 보기 좋게 또 틀렸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맞출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일단 내가 생각하는 거랑 계속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잘못하면은 박자를 잘못 타서 이 대세 상승장에서 또 수익을 못 내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거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추직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은 지금 추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증시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스탠스는 조금 하방 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하방 쪽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중 조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 조절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를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시장은 부정적으로 보는데 나도 모르겠다. 이거 더 갈지 떨어질지 이제 나도 모르겠다. 그냥 예측과 대응을 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무책임한 말인데요. 일단 제가 보는 이 지수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외바닥으로 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수 차트로만 보면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한데 어느 정도 한번 조정이 올 것 같은데도 안 오고 계속 꾸역꾸역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이 지수 때는 일단 저항하고 지지를 많이 본다고 했어요. 이 지금 파란색 선 2250포인트가 상단이고요. 제가 잡은 상단이고요. 이 하단은 이 검은색 선 2000포인트를 하단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 2000포인트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평선, 장기 이평선들이 모이는 구간이었고 라운드 피겨 값이었고, 근데 이거를 강한 양봉을 두 개를 뽑아주면서 지금 뚫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도 더 갈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근데 일단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225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하고 또 떨어지면은 1차적으로는 2000포인트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조정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저항하고 지지인데요. 앞에 강의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저항을 일단 뚫고 올라왔어요. 일단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 저항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2250포인트까지는 좀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에서는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근데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너무 외바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약간 조정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더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가격대인 부담감이 있죠. 너무 많이 올랐죠. 1500포인트에서 지금 2000포인트, 2100포인트까지 왔으니까 거의 60포인트나 단번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하방 쪽으로 보는 게, 보면은 저는 이 환율을 좀 많이 봐요.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급락장에 왔을 때 거의 1300원까지 1296원까지 이렇게 환율이 뛰었었는데요. 생각보다 이 환율이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좀 더 안전하게 생각하는 구간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1200원까지 환율이 좀 떨어져 줘야 돼요. 지금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면은 1200원 위에서 환율이 너무 높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그나마 그 중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건 이 박스권 안에서 현재 추세가 지수가 올라가면서 다시 이렇게 약간 박스권 하단을 향하고 있다는 게 조금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금값을 또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전쟁이 나면은 금값이 올라요, 떨어져요? 금값이 올라가죠. 근데 지금 보면 금값이 어때요? 금값이 많이 올라와 있죠. 시장은 지금 미친 듯이 상승하는데 시장이 좋다는 거는 경제가 좋다는 거죠. 그 경제가 좋다는 의미인데 금값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경제가 일단 좋아야 되잖아요. 경제. 우리 한번 경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당장 우리나라가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지금 EQ 2분기, 3분기까지 지금 영업 이익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뭐 선반영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선반영이 안 되고 그냥 일단 이거는 그냥 이런 주가는 그냥 세력들이 끌어올린 장이다. 어떠한 조건에도 맞지는 않는데 이 우리나라 증시, 세계적인 미국 증시도 이런 거랑 좀 대비되지 않게 좀 많이 올라가는 단기적인 그 바닥에서 상승폭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약간 하방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실고 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금값도 경제가 나아지고 좀 더 안정화되면은 이 금값이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이렇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 금값이 좀 위쪽에서 놀고 있죠. 위쪽에서 놀고 있죠. 금값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뭐 제가 생각하는 시장하고 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값이 좀 떨어질 때까지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재미나게 보면은 지금 이런 상단에 왔을 때 2000포인트에서 제가 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처음에 예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재밌는 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뉴스 팔로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신기하게도 이런 저항하고 이런 지지 자리에서는 많은 어떤 뉴스들이 이상하게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 2000포인트 때 다 와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때 불과 며칠 전이었어요. 지금이 2020년 6월 2일 오후 6시 그러니까 52분 7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이 2000포인트 왔을 때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다시 무역 전쟁이 들어갔죠. 그 가운데는 우리 홍콩이 있었습니다. 이 홍콩이 있었기에 그런 약간 하락 쪽에 가까운 이상한 뉴스들이 나왔어요. 홍콩을 둘러싸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때문에 그런지 그 중국을 조지겠다는 그런 공격 텐션이 좀 낮아가지고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렇게 그 며칠 동안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중국하고 미국의 그 코로나 책임론하고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가운데 홍콩을 두고 엄청나게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반등 없이 올라온 증시가 자칫 안 좋은 뉴스로 한 번에 이렇게 내려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국제적인 어떤 뉴스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꼭 나오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상승장이 강해가지고 최소한 상승장이 나오면 225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예견을 했잖아요.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요.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제가 또 가장 중요하게 시장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급 차트인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장 이론을 말씀해 드렸죠. 이 일장인 외국인하고 기관이 우리 개인들의 돈을 다 뺏어간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항상 이런 바닥에서는 기관들이 잡고
그러니까 그 잡은 거를 외국인들이 받아주면서 추세를 이렇게 만들고, 바닥은 기관이 잡고 이 꼭지 언저리에서는 우리 개인들이 항상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지난 우리 이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 부분부터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연일 거의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계속 파는데 우리 개인들이 거의 이렇게 끌어올린 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는 저의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하방을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한 51%? 아니 1% 정도 더 높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이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51%의 확률로 저는 좀 조정이 들어와도 좀 뭐라고 대꾸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은 49%의 확률로는 잘못하다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41대 49, 51대 49의 확률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시장 제가 많은 선배님들한테 좀 여쭤봤는데 여기서 박살난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곧버스, 인버스 곱빼기를 잘못 탔다가 깡통 차신 분도 계시고, 유가에 잘못 패팅했다가 선물해서 로스컷을 당하는 그런 선배님들도 봤고요. 하여튼간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지금 이 많은 시장 동안 10년 동안 많은 시장을 겪어보면서 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많이 맞았지만은, 이런 시장에서는 많이 맞았지만은 이번 시장은 진짜 제 데이터베이스가 완전 무산이 됐어요. 그 개인들이 이렇게 끌어올릴 줄 상상도 못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바닥을 찍고 조정을 보이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왜 바닥으로 올라갔다. 저 역시 많이 당한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강하게 딱 한 가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드릴 건데요. 일단 코스닥을 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이런 구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00년대 닷컴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거품이 낀 적이 있었어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 테지만은 이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선배님들 말 들으면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B라는 종목이 있으면은 어느 거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동전을 앞뒤로 던져 앞에 나오면 얘를 사고 뒤를 나오면 얘를 샀는데도 막 상한가 가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때가 엄청난 거품이었죠. 이때가 닷컴 버블이라고 합니다. 닷컴 버블. 이 닷컴 버블은 그냥 이름에 무슨 종목 이름에 다시나 컴 자가 들어가거나 뭐 인터넷 관련 주면은 그 회사가 뭐를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올라갔던 장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거품은 개인들이 만든 거거든요. 정말 이번에 잘못하면 이런 거품의 장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거품장이 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개인들의 이런 추세가 진짜 말도 못하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장이 혹시라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하방적으로 우스갯소리로 51%의 확률을 잡고 있지만은 내심 너무 이 시장이 강하기에 이런 상승장도 49%의 확률을 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 닷컴 버블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은
이 닷컴 버블에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어도 결국 피해 본 거는 우리 개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개인. 이때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이 꼭지에서 많이 사가지고 또 많이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저도 약간 하방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고 뭐 꼭 하락한다는 건 아닌데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대응을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지수로 들어와서 일단 결론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대응을 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환율이나 금, 국제 유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좀 그런 부수적인 뒷받침해줄 지표들이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증시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비중 조절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이 있는데요. 지수를 맞추려고 하지 마라. 지수는 언제든지 틀린 적이 없다. 왜? 지수 자체는 그 지수라는 친구가 답이기 때문에 절대 맞추려고 하지 마라. 예측을 하고 대응하는 영역일 뿐이다 라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 제시 리브버라는 엄청난 그 투기꾼이 한 얘긴데요. 그 말에 저도 100번 공감을 합니다. 일단 주식이란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주식을 항상 야구에 빗대서 하죠. 야구에서 10번 나와서 4번 치면 4할 타자가 되는 거예요. 이 4할 타자는 메이저 이거 그런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의 타율이고요. 10번 나와서 3번 치면은 국내 프로야구 선수급으로 잘 치는 겁니다. 10번 나와서 4번 치면, 10번 나와서 3번 치면. 근데 우리 주식은 10번 나와서 한 9번 잘 쳐도 이 한 번을 잘못 치면요. 이 한 번에 박살나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장에서 지수를 보고 예측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각자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예측보다는 대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대응의 부분에는 앞에서 얘기를 드렸다시피 대응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비중 조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많이 올라온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지수를 하방으로 보지만은 이 상승장이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비중 조절을 어떻게 들고 가냐면요. 일단 제 현금을 50%를 현금화를 해놨습니다. 현금화. 그리고 나머지 50%로 투자를 합니다. 이 50%도 언제든지 이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5%에 처음에 배팅을 할 때는 처음에 25%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투자를 한다는 가정 자체가 나는 지금 이 지수가 언제든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50%라는 비중을 조절을 한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왜 반을 나눠서 처음에 25%만 사냐면은 뭔가를 종목을 산다는 거는 내가 아무리 지수를 하방 쪽으로 봐도 그 종목을 살 때는 그 종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미친놈이 떨어질 거에 상승 베팅을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렇지만은 이 떨어지는 쪽에 조금 더 시장 쪽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합니다. 25% 처음에 다 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만약에 내 예상대로 만약에 하락이 나왔을 때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손실을 최소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샀을 때 내 예상과 반대로
나는 약간 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내 생각과 반대로 이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25%라는 비중을 실은 거고, 이 25%의 비중에서 또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지수가 더 오르면서 각 개인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제가 25%의 비중을 샀을 때 이게 이 수익이 만약에 뭐 5%가 났다 라고 생각을 5% 정도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5%란 수익금에 제 생각과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때 이 주가가 내 예상과 똑같이 움직일 때 저는 비중을 더 실습니다. 나머지 25%를 더 사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수는 하락하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하는데 51%의 확률과 여기에 상승하는데 49%의 확률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한 거예요. 전체 현금의 50%만 투자한다. 근데 나는 이 2%의 많은 확률이 밑으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승 베팅에는 그 50% 중에서 25%만 투자를 한다. 근데 종목을 살 때 내가 떨어질 종목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지수는 밑으로 봐도 종목 자체는 위로 올라갈 확률에 배팅을 하는 거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종목을 선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 상승 배팅을 했을 때 지수가 하락하는 거를 예상하고 25%만 사고, 이 종목을 샀을 때 내가 생각하는 흐름이 내 흐름과 내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를 했을 때 다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 정도의 수익이 났을 때 다시 25%를 더 더해줍니다. 비중을. 그러면 이 10%가 5% 수익률로 바뀌겠죠. 이 10%가 5% 수익률로 바뀝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개소리냐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10% 비중이 25%로 투자를 해서 10%의 수익이 났어요. 근데 내가 25%를 더 플러스해서 이 10% 플러스 25%를 해서 더 사면은 이게 5% 수익률밖에 안 되잖아요. 그 미친 짓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친 짓 아니냐고. 왜냐하면 10% 수익을 5%로 이렇게 깎아먹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좋은 방법이냐면요. 이 종목이 내 생각과 일치해서 더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요. 얘가 만약에 11%가 되고 얘가 6%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11%가 수익이 더 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비중이 25%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500만 원만 샀는데 여기는 1000만 원을 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샀어요. 그러면 1% 올라갔을 때 여기서 나는 1%의 수익과 여기서 나는 1%의 수익은 어느 게 더 크겠어요? 당연히 이 비중을 더 크게 실은 추가 매수를 한 구간이 더 비중이 더 크겠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11%랑 6%뭐 이런 퍼센트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 뇌에서 보내는 짭통 신호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오히려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더 올랐을 때 수익금이라고 하죠. 수익금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렇게 대응하는 게 뭐가 좋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 생각과 그렇게 같이 해서 내가 이렇게 추가 매수를 25%를 더 했어요. 이게 하방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방으로 내 생각과 또 항상 맞을 수가 없잖아요. 하방이 나와도 이 5%에서는요,
이 상승했을 때는 수익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이 안정권에 들어왔을 때 이 5%라는 여유 때문에 이 하방이 왔을 때도 손실을 보지 않아요. 손실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 이 5%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사면 마이너스 0.25%인가? 이게 0.25%인가 이 수수료 때문에 이 세금을 내잖아요. 항상 사자마자 그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를 무조건 갖고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올라갔을 때는 수익금을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고요. 만약에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이 5%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적당한 익절이나 약간 자를 수 있는 대응이 편해집니다. 대응이 이 5% 떨어지는 동안에 뭐 2%에서 1% 이 사이에 본전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손실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구간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투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락 쪽이 51%, 올라갈 쪽이 49% 그렇게 잡고요. 그냥 비중 조절을 해서 시장에 대응해 나갈 뿐입니다. 절대 시장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장을 강하게 투자하는 지점이 온다고 하면 2250포인트 위에서는 강하게 좀 투자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시장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예측과 대응의 영역에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남들이 뭐 100%를 먹던 200%를 먹던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면서 내가 내 그릇만큼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비중 조절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어디 가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뭐 보통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너무 신뢰하지 말고요. 시장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만약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 재산을 몰빵을 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믿지 말고요. 본인이 한번 잘 공부를 해서 예측을 해보고 그 예측이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짤 건지 그렇게 한번 또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대응이란 부분을 이 비중 조절이라는 이런 틀을 짜가지고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 100%, 200% 먹든 간에 나는 50%만 먹고 내가 원금 안 까먹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야구 얘기 해줬죠. 야구는 4번 잘 치면은 메이저리그 3번 잘 치면은 프로야구 선수, 그리고 주식은 10번에서 9번 잘해도 1번 잘못하면은 집안이 풍비박살 납니다. 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이런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은 개인들이 주도해서 여러가지 수급이나 금이나 원유나 환율단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안전적인 가격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뭔가 시원한 답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은 제 양심상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더 이상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장에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률 올리셔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